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명이 늘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제 어제 61명이 발생을 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말 들어서 살짝 좀 감소하는 모양새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좀 놀라셨을 거예요. 세 자릿수 150명 이상 한 번 진단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는 지난주 초부터 시작된 수도권에 있는 장기 요양시설, 장기 요양시설에 대한 관련자분들의 전수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지역사회 내에 그 발생되는 숫자와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시작되는 그 장기 요양시설에 대한 그 인원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공포가 되지 않았지만 장기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 숫자가 많이 나온 것을 봐서는 어떻게 보면 역행적으로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 감염인 경우에는 그 우리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분류함으로써 치명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가 끝나는 다음 주에도 혹시 세 자리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한 며칠 전부터 갑자기 한파가 불지 않았습니까? 예. 한파가 불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즉 다음 주 한 목금토에도 두 자릿수로 안정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방역이 잘 지켜지는 걸 보지만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집단 발병을 확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별도로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제 오늘 두 자리 숫자 나오는 거는 선제적인 진료에 통해서 발견되는 숫자와 일부 지역사회 숫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아주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할 때 지역사회 특히 감염에 취약한 요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전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방역당국이 통제나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역사회의 어떤 통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전문가 그룹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방역 당국에서 고민이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선제적으로 방역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최근에 나오는 백신이라든지 또 8월부터 추석까지 특별 방역 기간에 인력들이 집중됐기 때문에 그랬을 건데요. 지금 현재 이 서울 수도권 인근의 장기 요양시설, 정신건강의학 관련 요양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예. 지속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환영하고 있고 잘하는 건 판단되는데 단 아쉬운 점이 거기 계신 환자분들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보다도 방문하시는 분들 또는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관계업체로 접촉하신 분들 검사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좀 더 타이트한 동일 집단 격리를 해서 확 잡아두는 건 아니더라도 좀 더 관리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뉴스를 들었을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네. 그러면 아주 큰일 난 것 같은데 벌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병원이었지? 언제였지?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대형 병원이나 관리가 잘 되는 곳은 모두 다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출입 관리가 거의 100%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곳에서 집단 발병이 발생하고 거기서 치명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나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출입 관리를 위한 시스템들을 정부 당국에서 소규모 단위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번 겨울에 이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과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치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부천시 발레학원에서 초등학생 11명이 집단으로 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학원 강사 A씨에게 좀 시작이 돼서 번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마스크를 다들 잘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좀 예방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번졌을까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발레학원을 가본 적은 없지만 운동시설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비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적이고 일부 활동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발레라고 하는 운동 자체도 굉장히 많은 비말이 생산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잘 했다고 저는 100% 믿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손 위생하고 직결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이 마스크 착용 등 위생을 진행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혹시라도 같은 시설에서 음식물을 같이 섭취했는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어떤 지역의 방문 판매 업체에서 지하실에서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20여 분이 같이 들었지만 마스크 착용을 끝까지 하셨고 취식하셨다 하지 않았던 그 한 분만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죠. 예. 따라서 이번 경우에는 손위생의 중요성과 그리고 운동시설 또는 보수교육시설에서의 음식물 취식을 금지 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교훈을 넣는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마스크를 끝까지 계속 잘 써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독감 백신 접종한 뒤에 사망했다라는 신고 사례가 잇따랐고 정부에서 좀 독감 백신을 계속 접종해야 할지 아니면 중단해야 할지 논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독감 백신 접종 계속 지속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사망과 또 백신과의 인과성, 그러니까 연관성이 좀 낮다라는 이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일반 국민분들이 들으시면 왜 이런 얘기를 미리 안 했어? 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작년에도 예방접종 이후 그 예방접종을 맞고 일주일 이내에 예방접종과의 연관성과 상관없이 고령층에서 사망자가 1,500명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미리 소통이 되었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장마철이 되면 비슷한 뉴스가 나오는 게요. 지금 어디 때문에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올라가고 있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담수량, 즉 얼마만큼은 괜찮습니다는 얘기는 없고 수위가 올라간다는 얘기만 듣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불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항체 확보성, 그리고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1년에 하얀색 물질의 침전, 그리고 상온에 노출됐던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작년하고 같은 뉴스가 나오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작년에도 비슷한 소식이 있었고 예. 그거에 대해서 보건 관련 뉴스가 나왔으며 대책을 이야기했었는데 만약에 2019년에 예방접종 후 일주일 사이에 1,500명이 백신과 관련이 없는 인과관계로 밝혀진 사망자가 1,500명이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작년에 있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물론 큰 문제이지만 지금과 같은 반응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과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받아들이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끌어올리기에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게 제가 갖고 싶은 얘기고요. 예. 우선 가족분들을 떠나보내거나 또 본인께서 겪었던 그런 아픔을 생각하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결론을 보면 의사협회에서 일부 유보를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정부 당국에서도 빠르게 원인을 찾고 또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벌고 국민 여러분들도 그냥 아유 맞으라고 하니까 가서 맞아야지가 아니라 예방접종의 우선순위 그리고 시간 그리고 아직 유행 직전이기 때문에 조금 분류해서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 봅니다. 예. 다만 이러한 메시지는 올해 독감,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의료진의 메시지가 아닌 지속돼야 되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또 정부 당국도 그것을 명확하게 투명성,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국민들에게 좀 더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투인데믹 두 개가 유행하니 올해 안 맞으면 큰일 난다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일부 보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청에서 약간 혼선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게 좀 의견이 부딪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제가 해석하기로는
뭐 제가 지금 그 의사협회를 대표하는 예. 그 지도부도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 나왔던 권고 사항은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의료진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정부 당국도 마찬가지죠.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죠. 정부 쪽에도 의료 전문가가 있고 의사협회도 의료 전문가가 서로 지금 어떻게 하면 국민 건강을 더 안전하게 도모할 수 있는지 서로 협의하는 것 중에 절대로 부딪히거나 하는 것이 아닌 예방접종이 지속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간을 갖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결과가 인강에 밝힐 때는 적어도 6주에서 8주 정도가 걸립니다. 예. 지금 부검을 빠르게 시행을 해서 열 몇 살에 있어서 부검에서 인강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이 100세 침전물에 대해서 내일이나 모레 저 수요일주에는 이제 나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도 이런 연관성에 있어서 조금 너무 아침 이르거나 늦은 시간을 피하고 낮 시간 그리고 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한다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결코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드릴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만 더 그러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심이 많이 가는 게 치료제입니다. 지금 방역 당국이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 중에 지금 환자에서 분리한 6개 바이러스 그룹에서 좀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해서 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좀 효과를 확인한 게 아니라서 아직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쯤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번 독감 관련된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셨을 텐데 이웃 나라나 어떤 나라에서는 삼상이라고 하는 안정성 확보 없이 예방접종을 막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인데요.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좀 지금 선두적으로 나가지만 이거는 지금 일상 첫 번째 효과성을 신청하기 전에 유효 물질에 대한 확인 작업에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1상이 진행되고 2상이 진행되고 3상이 진행되려면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즉 항체 치료에 있어서 6가지 바이러스 물질에 대해서 실험실적으로 억제를 했다는 거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안전하고 윤리적인 동물 실험과 그거에 따른 선제적인 인체 실험, 그 이후에 항체 보유라든지 또는 이 치료 유지성에 대한 실험이 완료되면 그때 이제 3상 실험이 진행이 되거든요. 3상 실험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3만 명 이상이 본인이 원해서 참석을 해서 그리고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최근에 영국에서 고의로 바이러스 노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항체 치료제의 안전성이 확보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의견으로는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고, 아직 먼 얘기였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